트럼프가 돌아왔다.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기사 볼까요? 미국 황금 시대 열겠다. 이다나 트럼프 백악관 컴백입니다. 다시 백악관으로 컴백했습니다. 누가 이다나 트럼프가. 근데 이렇게 승리, 당선 소감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미국의 황금 시대 열겠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So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And every citizen, I will fight for you, for your family, and your future. Every single day I will be fighting for you. And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This is a magnificent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that will allow u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Earlier today, I spoke with President-elect Trump and congratulated him on his victory. I also told him that we will help him and his team with their transition. A fundamental principle of American democracy is that when we lose an election, we accept the results. That principle, as much as any other, distinguishes democracy from monarchy or tyranny. Anyone who seeks the public trust must honor it. 네, 트럼프 당선인의 소감과 함께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새벽 6시가 좀 넘어서 이 얘기를 했던 이 해리스 후보자의 이 패배 인정 연설까지도 저희가 좀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살짝 눈물을 훔치는 해리스의 모습도 좀 볼 수 있었는데 이번이 132년 만에 진검다리 당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대통령 했다가 연임이 아니고요. 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당선이 된 케이스는 132년 만이다라는 건데 강준영 교수님, 트럼프의 당선 예상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쉽게 사실 거의 완승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그 공화당이 원래 민주당보다 전체 득표수가 적어도 이기는 선거인단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47, 8%만 해도 이기거든요. 근데 지금 50%가 넘었으니까 저희는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정말 박빙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그랬죠.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선거인단을 312명 정도 확보할 걸로 최종적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538에서 272 과반인데 상당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완승에 가까운 그런 게 아니었나. 그래서 저도 그 분위기상으로는 나중에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 거를 봤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날 거다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앞서서 이기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상 완승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끝난 이 미 대선 결과 저희가 지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도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이 미국의 각 주가 좀 쫙 나와 있는데 언뜻 보기에도 시뻘겋죠. 공화당입니다. 네, 온통 빨갛고요. 네, 군데군데 파란색 민주당이 승리한 곳이 있어요. 특히 뭐 이렇게 지금 뭐 애리조나,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등의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 7대 격전지들이 지금 있는데 일부 안 나온 곳도 있긴 합니다. 일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곳도 있긴 한데 격전지들을 보면 상당수 빨간색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를 한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조간 일면이 다 뭐였느냐. 조간 일면만 좀 같이 모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렇습니다. 네, 4년 뒤 흔들 트럼프 태풍 온다.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가 돌아왔다. 더 강해진 트럼프 폭풍. 모든 걸 고치겠다. 트럼프의 귀환. 미 우선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거다. 오늘 조간 일면은 모두 손가락질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사진이 지금 압도적인 이런 모습에 이런 사진이 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전국 득표도 압도했다. 공화당 후보로서 20년 만이라는 겁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죠. 아니 이게 그냥 사실 선거인단을 좀 더 많이 갖고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득표까지 과반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기도 한데 근데 심지어 과반을 했어요. 완승입니다 말씀하셨는데 공화당 후보로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20년 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완승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대진 교수님 미국 국민들이 왜 트럼프를 택했느냐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겠죠. 이제 경제 문제하고 이민 문제 이제 이럴 겁니다. 우리가 그 외부에서 바라는 미국이 있고 네. 또 미국인들이 안에 살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미국, 자기들이 바라는 미국이 이제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바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이제 리더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곳간을 열어가지고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미국을 전 세계인들은 바라고 있죠. 하지만 그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안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은 지쳤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한 100일마다 그 미국 국가 부채가 1조 달러, 한 1,400조씩 막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거냐, 언제까지 뭐 중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루될 거냐, 중국이 우리 공장 다 가져가는 거 왜 계속 두고 볼 거냐라고 하는 것 등 그게 이제 핵심적인 이유이고 그리고 그런 이 여론이 정서가 팽배하니까 네. 바로 자기 옆에 와 있는 이민자들. 그들이 이제 보조금 타가는 거 이제 네. 못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표심이 다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히든 해리스 뭐 미국의 여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진보라 생각하는 비율이 많이 늘었지만 네. 그게 여전히 한 40% 25% 이하입니다. 이게 소수인 거죠. 그 표가 다 모였어도 전반적인 미국인들의 그 네. 정서 지금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결국 경제랑 이민자 문제 때문 아니겠느냐. 미국이 그동안 세계에 장남 노릇하는 거 미국 국민들은 싫었다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경제랑 이민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여성들, 백인 여성들 관건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다지 뭐 진보로 많이 이렇게 갔다고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얼마 안 된다라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히든 해리스 없었다. 백인 여성 52%가 트럼프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52%는 AP 출구조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봤을 때 백인 여성 52%는 트럼프를 선택했다. 아까 말씀 나왔죠. 히든 해리스는 없었다. 히든 해리스는 없고 샤이 트럼프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라틴계 남성 54%가 트럼프를 지지를 했어요. 해리스 흑인 남성 득표율 떨어지고요. 근데 이 상황이 아까 말씀처럼 경제, 이민이 문제인데 강 교수님 보면 이민 문제가 좀 관통을 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라틴계 남성의 54%는 트럼프를 또 지지했거든요. 해리스는 흑인인데 흑인 남성 득표율은 또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성별이 우선인가 할 수 있는데 성별로 따지면 또 백인 여성은 트럼프를 선택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성별, 인종 이런 걸 떠나서 네.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해리스의 정책적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정책적 때는. 미스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사실 이 선거 과정을 쭉 보면 그 해리스 대통령 후보자가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컨벤션 효과라는 걸 가지고 잘 왔는데 네. 그 다음부터 전개된 현상을 보면 트럼프는 안 된다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트럼프를 찍지 마라. 그러면 미국은 재앙에 빠진다. 나를 찍어라. 그럼 뭐 때문에 찍는가에 대한 뭐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트럼프 비판,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건 잘못됐다 이러고 오면서 지금 말씀드린 성별과 혹은 인종과 이런 네. 거를 막론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볼 때면 그러면 해리스를 찍으면 밝은 미래가 온다고 그러는데 뭘 가지고 올 거냐에 대해서는 끝까지 얘기를 사실 못한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네. 흐름을 일부 가져가서 집토끼를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마지막 순간에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런 데다가 또 바이든을 어쨌든 이어서 하는 민주당 네. 후보고 또 부통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유세를 할 때는
우리가 다 잘한 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부통령이었지만 좀 잘못해서 이렇게 바꾸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야 지금 말씀하신 네. 보통 민주당은 그 미국의 이민의 국가고 가난한 사람들, 이민자들이 많이 지지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유권자들을 위한 뭐 맞춤형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제 결과론적 해석이죠. 그런 네. 걸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어필이 안 돼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저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는데 저쪽은 안 돼요. 아유 위험해요. 저 사람 되면 위험합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 날 뽑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그러니 사람들이 왜 당신을 뽑아야 되는지 손이 안 갔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겁니다. 컨벤션 효과를 잘 붐으로 계속 좀 이어서 가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트럼프가 당선된 트럼프의 완승이죠. 완승인 이 상황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트럼프 당선.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를 지금 외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데 뭐지 싶은데 지구촌 대량 난감. 네, 지구촌이 대량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잠시 좀 뒤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도 약간 난감한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만 난감한 게 아니다. 지금 보면 지구촌이 난감하다라는 겁니다. 정대진 교수님. 지구촌은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난감한 걸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는 뭐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를 신경 쓰고 있지만 네. 더 큰 문제는 사실 대서양 관계, 미국과 유럽의 관계입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종료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뭐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이렇게 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공언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러시아 푸틴도 이렇게 만만찮은 거고 지금 또 이렇게 딱 협상의 담벼락을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끝나느냐 할 때 만약에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중단 뭐 이런 방식으로 간다. 아.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유럽은 오로지 혼자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럼 유럽, 나토, EU가 러시아와 거의 직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오는 것인데 혼자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잘못 관리가 되면 3차 대전 전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최악의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런 상황까지 가지 네, 않도록 네. 잘 관리가 되긴 하겠지만 그러길 기대를 하지만 뭐 그런 걱정거리들을 지금 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땀을 흘리고 있지만 네. 기후 변화 문제 같은 거 이미 트럼프 정가가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했었죠. 그 바이든 다시 또 들어갔거든요. 네. 재탈퇴 선언하고 이제 이러면은 이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 이게 지구촌의 일치된 단결 대응 네. 이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몇 개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몇 개가 너무 굵직굵직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지금 절로 드는 그런 대목들인데 사실 어제 대선만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공화 8년 만에 대선 상하원 석권 트리플 크라운 가능성인데요. 사실 이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지금 이 시각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상원, 하원 좀 같이 볼까요? 네. 일단 상원은 100석 중에 민주당 42이고요. 공화당이 52이에요. 아직 뭐 완전 개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미정의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이죠. 일단 상원은 과반입니다. 하원은 총 435석 중에서 이미 공화당이 201석을 먹었어요. 네. 민주당 186석. 이게 뭐 과반이라고는 지금 볼 수 없긴 합니다만 상당히 여기도 좀 위태위태하다. 여기도 좀 과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강 교수님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상원, 하원까지 다 장악을 한다 치면 무소불위 아닙니까? 네, 그게 사실은 그 미국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 정책으로 모든 게 쉽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사실 지난 그 트럼프 일기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 제동이 걸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네. 이렇게 상하원,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가면 이제 보통 이런 정치학에서는 완전 집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거를 다 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저런 게 통과되겠어 하는 것도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상하원을 다 통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국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긍정을 받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올라와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 우선주의 이걸 끌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고립주의 외교를 다시 지금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런 의회의 힘을 얻어서 네. 가게 된다면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대로 지구촌이 대략 난감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는 의회까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복합 일원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책에 따라서 전 세계가 고민하는 이런 현상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훨씬 강해졌다. 돌아왔는데 몸 키워서 지금 다시 돌아온 셈이에요. 그래서 지구촌은 정말 대량 난감한 상황이 더 자주 빚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이 무소불위 정권에 그럼 누가 실세 역할을 하느냐?